6월 29일 데일리 OX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해설 듣기 전 반드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관리 규제가 나왔습니다. 자, 규제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 수단 규제, 관리 규제, 성과 규제 이렇게 수관성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건 피규제자의 그 작업의 흐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투입이라고 하죠. 투입, 인풋. 그리고 이 투입 후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과라고 표현합니다. 결과라고도 하죠. 자, 이 전체 과정의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수관성이 나뉘어지는데, 자, 이 투입 부분을 규제하는 것을 수단 규제라고 합니다. 수단 규제. 기술이나 수단, 행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규제자, 규제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자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 수단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규제한다 라는 의미. 반대로 자, 목표 달성 수준만 딱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만 규제를 하는 것, 다 끝나고 하는 사후 규제입니다. 이것을 성과 규제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 여부, 준수. 자, 그렇게 되면 성과 규제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만 하면 그만, 다른 거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다. 자율성이 낮고 얘는 자율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규제하는 게 바로 관리 규제입니다. 얘는 수단과 성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율성도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기다 아니다 식으로 딱 얘기를 할 때는 자율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수단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 수단, 관리, 성과로 갈수록 자율성이 높은데 관리 규제, 콕 집으면 성과 규제보다는 자율성이 낮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규제, 관리 규제에 대한 의미는 자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규제는 말 그대로 그 작업 관리 그 과정, 그것을 규제를 하는 것인데, 자,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비용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 그 관리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피규제자에게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한다. 비용 효과적인 규제 설계. 비용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하도록 하여서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 그냥 이 많은 자율성 이라고만 툭 던져 놓으면 성과 규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요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성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규제로 갈수록 높지만 관리 규제의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표현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표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번은 맞고, 2번 NPM은 기업가적 정부, 수요에 기반을 둔 예산 배분. 그렇죠. 규칙 중심의 조직관리. 규칙이 아니라 임무 중심이다. 요 단어 중요합니다. 규칙이 아니라 임무 중심. NPM은 임무 중심.
3번 뉴 거버넌스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행정 주체로서 부각된다. 정부와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그 협치 그 자체를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자, 피터스 나옵니다. 거버넌스의 이제 네 가지 국정관리 모형인데 시신참탈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시신참탈, 시장적 정부, 신축적 정부, 참여적 정부, 탈규제적 정부인데 지금 여기서 참여적 정부 모형이 맞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계층제 구조화에서 소외까지만 읽으면 바로 참여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층제. 왜? 참여적 정부는 이 참여가 잘 안 되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여적 정부입니다. 참여가 잘 안 되는 것은 계층제 구조란 얘기죠. 계층제 구조화에서 구성원들의 참여가 잘 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고 소속감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 제기 상에서 그렇다면 구조를 좀 평면 조직으로 바꾸고 TQM 같은 관리 개혁 방안을 이제 도입해서 좀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하자. 그러한 국정관리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계층제 구조화에서 소외되었던 구성원들 이 참여가 확대될 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그래서 참여적 정부 모형. 시장적 정부는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따라서 분권화, 성과급과 같은 민간 부문 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신축적 정부는 조직의 영속성 때문에 신축적이지 못하다라는 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 조직 또 인사 관리를 가변적으로 하자. 우리나라 제도로 생각을 하면 고위공무원단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규제 정부. 규제에서 좀 탈피하자는 거죠. 문제 제기는 내부 규제가 너무 많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 방안은 별도의 언급이 없지만 관리개혁 방안으로는 재량권을 확대하자. 규제에서 좀 탈피하고 재량권을 확대하자. 이렇게 시신참탈. 요거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NPS는 시민에 대한 봉사가 키워드입니다. 맞죠? 자, 오늘은 1번과 4번이 좀 중요합니다. 1번과 4번이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특히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수관성 이 부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복습하시고 발췌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